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노 시간입니다. 자, 최근 대법원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의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요. 버스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중에 대기 시간이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기 시간 모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근무 중 발생하는 대기 시간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연차를 회사에서 못 쓰게 합니다. 월급을 안 줘요. 등등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라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뭐 피해갈 수 없는 네. 일부에서 전민기 팀장이 아주 힌트를 그야말로 좀 하찮았다. 야, 이런 힌트를 주고 떠나셔서 우리 노무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역시 네네. 증폭이 됐는데 자, 네. 문제 한번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WHO는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우려 변이와 관심 변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4개 종이고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심 변이는 에타, 요타, 카파, 람다에 이어서 2번 변이까지 총 5개 종이 됐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최근 WHO에서 관심 변이로 지정된 이 변이는 무엇일까요? 1번 뮤 변이, 3번 뮤직뱅크, 3번 뮤병 장수, 4번 뮤야호.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뮤야호 같은 경우는 요즘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요즘 뭐가 있던데요. 자, 노무사님 또 필기하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데요. 힌트를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입도 이렇게 모으시고. 네, 뭐 예. 힌트 역시나 뭐 힌트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게, 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최영진 바라게님께서 노무사님 힌트 기대한다. 저 유튜브로도 조세팡님께서 노무사님 힌트 기대합니다. 등등. 근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자신감 있게 던져주세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게 답이 너무 쉬운 게 아니라 다른 답이 너무 하찮아가지고 진짜 뭐 아야 뭐 모르니까. 예. 이거 이거 힌트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센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포기예요? 어떻게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넘어갈까요, 그럼요? 예. 예, 죄송해요. 진짜. 너무 상담하다가 중간에 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던져주세요. 이게 뭐 성대모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예. 생각도 안 나. 너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힌트는 죄송해요. 뮤 네. 없는 것으로, 무 말고 뮤 없는 것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힌트 못 주겠다고 한 적은 저 게스트 중에 처음이네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힌트를 못 주셨기 때문에 오늘 슬라굿이 아마 많은 분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1번입니다, 정답 오늘. 이렇게 힌트를 맞아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다 아실까요? 근데 예. 자, 안 들어도. 방송 노무 상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4112번님께서 서울 시내 버스 기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사분들이 이 방송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전 대기 시간에는 기사들이 거의 쉬질 못합니다. 새 차에 검차, 가스 충전, 구리스 주입, 에어컨 망청소, 리프트 청소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법관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더라면 이런 판결 못 내렸을 것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우선 노동법에서 대기 시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뭐 50조에서 근로시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법에서는 주 5일제를 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뭐 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가 법에서 규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냥 법을 소개해드리면 예. 일주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이다. 그다음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세 번째가 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해요. 법에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대기 시간이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받으려면 예.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버스 기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거 내용을 네. 보니까 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 운행하는 시간 외에 당연히 차량 점검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 대기 시간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네. 업종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까? 뭐 이런처럼 뭐 버스 업종, 운수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근데 예. 제일 우리가 많이 마주치는 요식업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 요식업에서는 그냥 일반 가게, 그냥 식당 같은 데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지금은 있지만 예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할 때 예. 점심시간 지나면 죄송합니다. 일정 시간 손님이 없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손님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과연 근로 시간이냐에 대한 분쟁이 엄청 많았어요. 아하. 2000년대, 예, 예. 2010년대 초반에 이뤄서는요. 그래서 이게 법이 2012년대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식업에서는 이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으로 걸어서 그냥 온전하게 휴게 시간을 하는 게 거의 뭐 보편화됐거든요. 뭐 근데 손님 지금 일체 받지 않고. 그렇죠. 예, 그냥 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걸어놓잖아요. 뭐 그렇죠, 3시 그렇죠. 반부터 5시까지 이렇게는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요식업에는 거의 뭐 정착이 됐다고 하하. 봐야 되나요? 뭐 수도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렇습니다. 데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데요. 예. 우리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뭐 운수업에서나 아니면 우리 경비원들 분이나 법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예. 사실 실제로 돌아가 보면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 대기 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나? 이런 데는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요. 자, 버스 운전 기사분의 대기 시간의 경우 대법원 네. 판결이 네, 1심과 2심을 뭐 완전히 뒤집었어요. 맞아요. 예. 먼저 1심과 2심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한 겁니까? 아까 우리 이 주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문자 보내신 예. 기사님 있으시잖아요. 예. 그 기사님의 의식이 그대로 1, 2심에서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하. 1, 2심에 대한 판결 나온 걸 보도자료 종합해서 제가 요약해서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예. 1,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로 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 시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또 대기 시간이 남더라도 버스 청소, 검차, 식사 등을 하고 운행 시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운행 지시를 기다리며 운행 대기를 해야 되더라. 예.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시간이 결국 대기 시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역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 예. 모두 근로 시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한마디로 하면 네. 온전한 휴게 시간이 아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이게 뭐라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노무사님 죄송한데 저는 네.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들 이제 실무로 돌아오시면 예.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네. 그럼- 근데 이제 그럼 대법원은 이제 뒤집었다는 건 결국엔 대기 시간을 이제 근로 시간으로 안 본 건데 이게 이유가 네. 뭡니까? 이것도 이제 대기 시간이 있긴 한데 전부를 이제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제 전제를 깔았어요. 그래서 사실 인정하는 거는 뭐 대기 시간 동안 청소, 검차, 세창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대기 시간 전부를 이제 근로 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기 시간 내내 이 근로자들을 대기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뭐 지휘 감독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다음에 뭐 대기 시간 동안 식사하거나 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고 뭐 도로 사정 등으로 배차 시각을 변경하는 방법 그런 경우가 아닌 한 뭐 대기 시간 활용에 대해서 회사가 뭐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요걸 판결을 1, 2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 대기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려면 재량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완전 예. 이제 대법원 판결 따르면 이제 그렇기도 한데 뭐 노동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률적으로 대입할 수 없고 그냥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기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뭐 그 시간에 회사가 간섭 감독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은 때때로만 정말 돌발적으로만 발생하고 상시적이지 않더라. 이런 게 있으면 대기 시간도 휴게 시간으로 모아야 한다는 게 뭐 대법원의 판례니까 참고하실 만 참고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뭐 확정적이고 뭐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면 예. 그대로 뭐 저기 1, 2심 하급심 법원도 따라야 될 거 있는데요. 요거는 많은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고 여러 판례들 중에서도 대기 시간을 그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독 이제 버스 운송업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대기 시간에 대한 근로 시간 판결이라서 조금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0214번님, 버스기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 직원들이 아침에 30분 일찍 와서 조례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라고 하셨는데, 노무사님, 아침에 조례하잖아요. 네. 이건 저는 사용자의 지위 아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맞습니까? 요게 이제 30분 일찍 오는 게 결국에는 어떤 강제성이 있고 의무성이 있으면 만약에 30분을 지키지 않는 제재, 30분을 지키지 않았다 할 경우에 회사에 어떤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분명한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30분 일찍 오라고 하면 다들 이제 그 시간에 오실 건데 만약에 뭐 우리가 판례나 이런 거에 따르면 30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안 오더라도 아무런 뭐 제재가 없고 이러면은 뭐 근로시간을 보지 않는다 이런 거지. 이제 누구든지 관행적으로 다 오시고 하면 근로시간을 봐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4306번님, 저는 경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식사 시간이요. 배차 시간에 맞추려면 길어야 15분 정도인데 이런 것도 감안된 판결일까요? 답답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 배차 맞추려고 밥 이거 거의 못 드시는 수준 아닙니까 이것도? 네, 맞아요. 그래도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불이나 이런 그 위장계 계통의 병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결국에는 배차 시간 맞추려고 허겁지겁 다 먹고, 그리고 우리 기사분들이나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어떤 맡은 임무가 책임감이 다 있게 일하시잖아요. 사실 15분 만에 식사하시고 바로 나가시고 하시고 막 운행 시간 차 막히고 하면 운행 시간은 더 길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기 시간 줄어들고 하는 건데 뭐 다들 그것도 10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그럼 넉넉하게 딱 주던지요. 이제 법이 이래요. 법이 4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 이상의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횟수나 그 횟수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또 기사님들 책임감 워낙 또 투철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7500번님, 이번 퀴즈 보기는 정말 뮤리수네요라고 하셨고, 이기선상님께서는 헐 노뮤사님 정말 너 뮤하심, 열라이 뽕따님께서는 노무사님 지금 뮤락합니까라고 하셨는데, 저 책임감 얘기했는데 노무사님 책임감이 조금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번에 실수 한번 했잖아요. 그 힌트도 정답도 잘 모르면서 힌트 드리려고 한번 했다가 실수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소극적으로 변했는데 이번에도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지금 저는 1번을 그 답이 미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뮤 했네요. 네. 진짜 오늘 너무 한다 진짜. 제가 오늘 감이 너무 없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한데. 이거 저 보기는 제작진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뭐예요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저 애청자분들도 저한테 다음번에는 형진 씨가 보기를 직접 내라고 막 이런 의견도 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0332번님, 근무 중 대기 시간은 개인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데도 많잖아요. 많죠. 대기 시간에 개인적인 행동 못하게 뭐 압박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한다거나 회사에서.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4471번님께서는 제 아내가 무임금 가사노동을 강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 노무사님 말고 변호사님을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그렇죠. 이 부분은 뭐 가정상 이제 가사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뭐 아침에 저 출발새 아침에 저 양재 변호사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예. 뭔가 노동자만 들어가면 제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되게 상담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요건 좀 네. 결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거. 아니 근데 다 좀 뭐 경험이든 너무 네. 그래도 사님이시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좀 하세요? 많이 도와주셔야죠. 우리 와이프분 사모님 저기 일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 우리 조금만이라도 더 도와주시면 가정이 행복하시잖아요. 네. 무임금 가사노동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면 좀 이렇게 용돈을 좀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 예, 뭐 그렇기도 한데 요즘에 뭐 아껴야죠. 사실 아껴야지 저기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로시간 이야기하면 그 월급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주변에서 연장 근무하고 수당을 얼마 받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네. 계산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연장 수당을 결국에는 월급을 이제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시급을 가지고 시급 곱하기 그다음에 연장 근무하신 시간 곱하기 1.5,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니까 1.5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월급제이신 분들이 시급으로 이제 전환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9시 출근하시고 6시 퇴근하시고 주 5일 하신다고 하시면 저기 월 유급 총 인정 시간이 209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이 뭐 209만 원이다라고 가정하시면 209만 원 나누기 월 유급 총 인정 시간인 209로 나누면 시급이 10,000원이 나오고 예. 10,000원 가지고 연장 근무 시간 곱하기 1.5 하시면 됩니다. 15,000원이네요. 네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좀 됐는데. 네. 예, 그 버스 기사님 어떤 지금 대기 시간이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네. 또 나중에는 어떤 이런 판결이나 어떤 사회 환경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당연하죠. 지금은 사실 이제 이 대법원 판례는 우리 전체 기사분들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 게 아니라 이 A 씨라는 이 버스 기사님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입증 자료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만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전체 버스 업종에 무조건 다 대입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한 건에 대한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건,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이다. 예. 그래서 참고 자료만 확인하시라는 거지 이걸 무조건 운수업종은 다 이럴 거야. 이렇게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